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인간들이 코에 숨을 쉬면서 귀로 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2019년 9월, 이번 지금 10월달입니다. 9월 19일 금요일 날로 알고 있습니다.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20일이 금요일, 20일 날 내가 화상 입었으니까 19일 날 오후 3시 반에 운영위원회에서, 이 부강상가 운영위원회에서 4층, 교회가 있는 4층 관리비를 내지 않는다 해서 단전을 했습니다. 단전을 4층 전체를 401호는 우리 게 아닌데 그 포함해서 저 입구 쪽에서 단전을 했어요. 복도에도 분전함이 있고 계량기가 있는데 계량기에서 탈취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때 밖에 외출 나가 있어 하니까 저 건물 입구에서 단전을 시켰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시도를 많이 해봤는데 그 주간에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주일날 낮에 되게 캄캄하고 그때 또 장마철이 돼서 컴컴해요. 낮에도 컴컴하고 촛불 해봐야 도무지 안 되고 해서 그날은 그 주간은 그냥 넘어갔고, 그래서 그 다음 주간에 그 주간은 주일 저녁까지 아예 못했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해서 이제 그 교회가 탑차에 있는 발전기를 수리맥혀 가지고 월요일 날 저녁에 찾았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부터 가동을, 발전기 시동을 처음 해보는 게라서 여러 가지 서툴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수요일 날 저녁부터, 화요일 날도 한번 시도했나요? 이렇게 불 켜고, 발전기에 불 켜고, 지금 발전기 소리 나는 게 저거예요. 다라락 하고 나는 저거 우리 발전기예요. 자동차 시동 걸어놨고 지금 한참 엑셀레이터 올리는 것처럼 그래 보이는데 공회전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수요일 저녁은 발전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쭉 새벽에도 하다가 지난주 주일날 새벽에 발전기를 가동을 시켰는데 안 돌아가요. 주일 새벽부터. 그래서 주일날 새벽 또 지난주 이 주일 낮 시간 못했어요. 저녁 시간은 오후에 3시쯤 해가지고 땡겨서 햇빛을 보고, 지금 거울하고 다 설치해놨는데 밖에 있는 햇빛을 돌려가지고 반사해 갔었죠. 그래서 저녁은 했고, 월요일날 다시 발전기 수리해가지고 몇 개 가지고는 지금 시간 계속 지금 새벽이나 수요일 저녁이나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서 오늘은 주일날 새벽부터 또 낮 시간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주간 빠지고 처음이다. 2주간을 빠졌어요. 주일날. 우린 이런 것이 예배 시간을 빠진다. 사실 목회자로서는요, 이 보통 스트레스 아니거든요. 어떻게 이건 회복한다고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위로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사태를 당했어요. 마음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시간 발전기 저기 돌 때도 걱정이고 안 될 때는 전체적으로 전기 공급이 안 돼가지고 자동차에 있는 또 발전기가 시설이 있어서 그걸 쓰는데 자동차 배터리에 의해서 DC를 AC로 전하는 정도니까 냉장고 하나 켜면은 더 이상 못 켜죠. 그 정도 용량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기 전체 이 넓은 공간에
전기 전체 신경 쓰다 보니까 촛불은 촛불대로, 발전기 양쪽에 1층에 주차장에 있는 자동차 발전기, 또 5층에 올리는 발전기 한 2.2km 정도 되는데, 실제로 그 2.2km 켜봐야 전등부하고 전등부와 냉장고 돌리고 나면요, 지금 요 텔레비전도 못 켜요. 요즘 가사하면, 찬송가 가사하면에는 지금 TV도 못 켜는 거예요. 앰프도 지금 못 올리죠. 어림도 없어요. 아무튼 요런 걸 통해서 지금 그 발전기가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태에서 이게 지금 문제 예배를 진행 중이고, 주일 예배는 지금 2주를 쉬다가 지금 처음이다. 개인의 가치 상승, 우리가 주일 예배 이 주제를 늘 해오던 거, 개인의 가치 상승, 35세 때에 보강 주제로서 우리가 인격적 면역 시스템을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인격적 면역 시스템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서 발표하는 거죠. 어디에 제일 이게 효과가 있느냐. 인격적 면역 시스템 몰라도 되는데 알게 되면은 효력이 가장 있을 때가 언제냐. 바로 이거 35세라고 하는, 남자든 여자든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와 더불어서 한 가정이 이루어가는데, 개인이 특히 부모들이 먼저 해야 되겠죠.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가 가정을 생각해서도 그렇고, 남편이 아내에 대해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아내가 남편에 대해 생각하는 거, 그리고 직장생활 하는 거, 사회생활 하는 거, 이 전체의 구도에서 35세 때의 인격적 면역 시스템에 내가 그 단어만 익혀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고 한 발짝 내딛는 것만 해야 돼요. 이것 자체만으로도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어마어마한 능력. 인격적 면역 시스템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한 걸음 생각해보고, 또 한 걸음 적용해보고, 또 뭔지 상황 자체에서 자꾸 주어지는 상황에서 비춰보려는 것만 해야 돼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특별히 이제 35세 때 언제 이것이 주요하게 하나의 치료, 아니면 하나의 능력으로, 인격적 면역 시스템 자체가 하나의 능력이 잘 위치가 있다는 것을 아느냐. 결혼을 해가지고 서로 관계성 속에서 이걸 익혀가는 거, 이거 좋은데, 이거보다 더 능력 있게 나타나는 것 자체는 바로 그 자체가 치료의 위치에 들어서는 것은요, 결혼을 해가지고 이혼을 해야 되겠다는 그 갈등이 있는데, 이혼해버리면은 늦어버립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결혼한 이때에 해보는 게, 이거 뭐 이혼이라는 자체를 아직까지 하기 전에 이것 자체에 대해서 익혀가는, 이거는 바로 만약에 이때에 결혼을 했는데 자녀들도 있고 하는데 가족 간이 잘 지내다가 이혼을 해야 되느냐는 환경이 딱 들어서면요, 지금 세상에 지금 현재적으로 그래요. 인류 전체에서 결혼한 사람이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안으로, 아니면 여기를 치유책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보완책으로서 나타낼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있다면 바로 이 인격적 면역 시스템으로서 접근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유일한 대안. 이거를 인지를 해야 돼요. 이거를. 이런 것, 어떤 치유적인, 안 그러면 대안적인, 어떤 참 보완적인, 이혼에 대해서 보완적인 어떤 위치가 있기 때문에, 결혼한 사람이 가정을 가지고 가족과 더불어서 자녀도 양육하고 또 부모가 동양할 수 있는 이런 그 위치에 있는 이 부모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적어도 결혼한 지 25세 결혼해라. 그러니까 결혼이 10년 지나버리면 여러 가지 사이는 사이대로 자기를 원해서 필요한 어떤 위치에서 막 오라고 막 요구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막 이거 여기서 부르고 저기서 부르고, 또 한편으로는 사회에서 갈등을 느껴갖고 직장에서 막 퇴출당하는 아주 그 파란만장한 그 갈등 속에 사이가 있는데, 또 가정은 가정대로 자녀들이 양육하고 지금 학교 공부하는 시작이죠. 남녀관계도
또 부부관계도 10년 동안 결혼생활을 했으니까 서로 알 것 다 알아가지고 개인이 갈등으로 보면은 여기서요 도피하고 싶어. 도무지 가정은 가정으로서 주부는 주부로서요 누가 대신 좀 맡아줬으면 좋겠는데 자기는 그냥 툴툴 털고 어디 가고 싶은 그런 때예요. 문제 덩어리 속에 들어가요. 35세 정도 되면 사회생활 하는데 이제 막 들어가서 뭔가 익히기 시작한 때고 아직까지 탄력적으로 이 사회라는 것이 뭐다 이걸 아직 객관해본 어떤 이력이 없으니까 경력이 없으니까 어떤 때는 법원에도 불려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소송 당하기도 하고 또 강도도 당하기도 하고 교통사고 당하기도 하는 35세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경험들 하나 끝나면 또 생기고 또 하나 끝나면 또 생기는 일이 막 수없이 생기는 바로 이때 그 결혼이라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이게 전부 다 관계되는 거고 하니까 결혼을 벗어나고 싶은 결혼을 떠나버리면 자녀도 없고 남편이나 아내가 없으면 그만 자기 혼자서 산속에 들어가면 다 해결될 것 같은 이런 것 충동 이런 데 유혹 혼자서 지내는 것이 가장 나을 것이라는 이런 유혹이 가장 많을 때가요 35세를 지난 때란 말이에요. 35세 10년만 지나면 또 달라요. 여기서 한 10년만 지나면은 탄력이 붙어갖고 자녀 문제는 어떻게 그때는 그리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부 문제는 어느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방향의 패턴이 나오니까 이렇게 대응하는 방향으로 나가자. 사회에서 직장수도 여기서도 퇴직당하고 저기서 쫓겨나고 또 새로운 데서 분리나가고 자기 실적도 어떤 데는 막 실적이 막 쌓아지다가 어떤 데는 막 땅에 떨어지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사회생활도 이 정도 되는구나. 탄력이 붙는 거예요. 탄력이. 35세는 그게 아니란 인생살이 35세 들어가면은 모든 문제가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문제가 결혼으로 말미암았습니다 하는 것에 대한 자기 변명, 자기 돌출구, 도피구, 탈출구 여기만 급급하지 이 결혼에 대해서 이것이 도대체 내가 하는 결혼생활이 내가 가지는 가족생활이 내가 잘못된 자세가 있지 않는가 요거에 대해서는요 한 번도 생각 안 한다. 누구든 이런 부분을요 고려를 하지 않는다. 고려를 인격적 면역시했던 바로 이 부분을 덜쓰는 거예요. 문제의 현장에서 가장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당사자는요 바로 본인이에요. 본인. 거기 있는 현장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 현장을 바라볼 것이며 그에 대해서 내가 대처를 할 거며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내가 책임 있는 자세로 내가 보낼 거냐 요 내용을 고양시키고 이 부분에 대해서 훈련시키는 것이 바로 인격체 면역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인격체 면역 시스템. 그러므로 이 결혼해가지고 이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결혼한 사람은 할 수 없는 생각이고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인데 이혼을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혼보다 더 심한 것이 이런 모든 걸 도피하는데 이혼 자체를 생각하지 않고 이혼보다 더 극단적인 자기 생명을 끊으려고 하는 이 요소도 이혼을 하려고 하니까 주변에서 그동안 바라보던 그것도 시각이 있으니까 아이고 내 혼자만 사라지니 좋겠다. 결국 결혼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차라리 이혼이 더 나을 수 있는데 자기 목숨을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자기 목숨만 끊으면 되나요? 가족들의 목숨까지 다 죽이고 내 때문에 내가 죽고 나면 고통당할 거라 싶어서 가족들 목숨을 자기가 죽이고는 자기도 죽겠다 하고는 그러고 살인미수까지 자기는 죽지 못하고 가족은 다 죽이는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전체로 봐가지고 전 세계에서 이런 현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라. 대한민국. 자살. 전 세계 자살률이 1위다. OECD 국가 안에서는 그렇죠. OECD 국가 안에서 자살률 1위가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참 치욕스럽고 불명예스러운 랭킹이죠. 랭킹. 이러면서 또 전 세계 사람들은 어느 누구든지 어디든지 어쨌든 간에 결혼한 사람이라고 한 데서 이혼이라고 하는 요소를 아무도 여기서 대안으로
어떤 거든지 붙잡을 게 없다. 인격적 면역 시스템 외에는 여기서 답이 없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35세 갖고 가족들에게 참 편안히 잘 산다. 우리 가족은 뭐 어떤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뭐 주변 여러 가지 사회제도가 든든하고 어떤 곳에 굴러가도 우리는 말이요. 우리 가족들은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다. 보험은 보험대로 드러났고 여러 가지 사회제도 속에서 우리처럼 뭐 안전한 사람이 없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일수록 오히려 나중에 이런 거 준비 안 해놓으면은 붕괴되는 가정의 붕괴는요 어마어마하게 완전히 이런 부스리 까자고 탁 붙잡으면 팍 부서지듯이 콩가루 흩으면 콩이 흩으면 콩이 자라락 흘러지듯이 대책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 면역 시스템이라는 의미를 이해할 때 받아들일 적에 도대체 인격적 면역 시스템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기준이냐? 도대체 어디서 시작하느냐? 또는 기본적인 내용은 적어도 알고 있는 게 좋겠죠. 그 기본적인 내용에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 인간이라는 누구든지 다 똑같아요. 신체가 활용될 수 있는데 현재 의사들이 투약을 하고 수술을 하고 의료를 한다 하지만은 의사들이 외부에서 들어가는 거, 약이 들어가는 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몸이 치유되는 이 요소는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인간 스스로, 인간 신체 자체가 구조적으로 치유가 될 수 있는 어떤 무슨 외상을 당했다, 이 상처를 당하면은 일정한 범위 안에서 그 능력, 그 자체 몸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자체에 따라서 그 사람마다 다 개성 가지고 있는 어떤 인체적인 특징 속에서 제한적으로 병에 대해서, 안 그러면 상처에 대해서, 안 그러면 외부에서 오는 어떤 여러 가지, 그 힘에 의해서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면역 체질이 있다, 면역 체질이. 우리 인간은 그렇게 조성되어 있다. 누가? 하나님이 그래 만드신 거예요. 그걸 지금 의료계는 어슬이라 하는 걸, 의료라 하는 걸 갖고 돈을 막 받아들이면서 그 의존해서 치유라고 하는, 치료라고 하는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 거지. 사람들은 돈 주고 있으면서도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면역 체계에 의해서 인간인 사람들에게 돈 받고 치료하는 이걸 모르고 있죠. 그러니까 치료하는 건 전부 다 의사가 잘해서 하는 줄 알고 돈을 아무리 달라고 해도 그냥 무조건 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고려를 좀 해볼 때 몸에 있는 상처만 몸에 있는 여러 당하는 일만 그렇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요소는 이렇게 인체가 당하는 이런 고통도 있지만은 인체가 아닌 여러 가지 다른 요소에 고통당하는 내용이 얼마든지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는 인격체 면역시, 인격체. 신체가 고통당하는 부분이 있었다. 신체와 다르게 인격체 부분에 고통당하는 부분이 있다. 그걸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인격체라고 부르는데, 인격체. 이렇게 부를 때 인격체도 마찬가지로 면역체계가 있다. 면역체계. 신체에 면역체계가 있듯이 인격체 면역체계가 있다. 어떤 요소를 두고 있냐? 인격체 면역시스템의 분야가 4가지 분야의 면역시스템 체제로 모든 인간들은 다 구성이 되어 있다. 왜? 하나님이 그래 만드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게 안 밝혀져서 그렇지, 이제 밝히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개인적으로 이 4가지 분야에 적용을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이제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격적 면역 시스템을 익혀가는 거예요. 인격적 면역 시스템의 4가지 분야는 첫 번째 지 분야네, 지 분야. 알고 모르는 거, 인지가 되느냐, 인지가 되지 않느냐. 그것에서 남자의 그런 것을 취향하는 취향이 여자가 지향하는 취향이요, 이게 취향도가 달라요. 지 분야는 남자가
오히려 앞선다. 여자는 또 그러고 여자가 지분야를 모른다고 해서 여자가 어떤 결점이 있느냐? 그게 아니죠. 지분야 아닌 정분야가 다음에 두 번째 분야를 볼 수 있는데, 이 정분야, 남자에게도 정분야가 있지만은 정분야는 여자가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각각 여자들이 말하는 내용이 다르고 남자들이 말하는 내용이 서로가 다른데, 서로 이 다른 두 사람이요 한 가정에서 만나려고 하면요 어마어마한 훈련이 돼야 되고 연륜이 오래 가야 돼요. 결혼 10년만 가고 안 되는 거죠. 요 두 가지만 가도 지분야와 어분야에 따라서 남자와 어분야가 지분야, 정분야만 이렇게 달라진 것만 갖고도 부부간에 접근점을 찾으려고 하면요 이혼하려고 하다가도 돌아설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단 말이죠. 환경이 있어. 환경, 자라난 환경, 배경, 사람마다 다 다른 환경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 환경에 대해서 반응하는 이 어분야가 있잖아요. 어분야, 지정어, 이는 환경을 두고 있는 거예요. 환경. 지정어, 지분야는 인지, 정분야는 감성, 어분야는 환경,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반응하는 요소에 지분야를 중점으로 해서 환경에 적용하냐, 정분야를 가지고 환경에 적용하냐, 여기서 이것도 분야로서 어분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네 번째, 신분야입니다. 지정어, 신분야. 모든 사람에게 신분야가 다 있는데 개인이 신분야를 인정을 하지 않아요. 이거는 지분야도 안 되고 정분야도 안 되고 어분야로 갖고도 통제가 안 되는 개인에게 이 요소가 다 있어요. 이 지정의신에 대한 이 내용에 각각 다른 이 내용을 가족이 서로 간에 각각 나름대로 이걸 인지하면 돼요. 각각 나름대로 받아들이는 요소가 강도가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 강도에 따라서 적어도 이 내용을 가지고 서로의 차이점에 대해서 인정하고 서로의 차이점에서 보강할 것은 보강해주고 또 서로가 독특하게 자기 개성을 맞도록 유지할 것은 또 인정해주고 차이는 인정해주고 또 좁혀야 될 내용은 좁혀가면서 지정의신에 활용을 하게 되면은 결혼한 가정이 이혼이라는 것은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언적으로 그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것이 분명하네 확신되느냐, 적어도 남자가 아니면 여자가 둘 중에, 부부 중에 둘 중에 둘 다 하면 이건 좋지만은 남자든 여자든 둘 중에 한 사람이 지정의신의 인격적 명예의식을 가지고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나아가고 있다. 그거는요 99.5% 분명한 확률을 가지고 정규분포의 3시금 안에 들어가는 범위에서 99.5%는요 이혼할 수가 없어요. 이혼될 수 있는 지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정의신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남자든 여자든 혼자서 이건요 이룰 수 없는 내용이니까 반드시 상대, 남자는 여자가 상대가 돼야 되고 아내가, 또 아내는 남편이 상대가 돼야 자기가 진행하고 있는 어떤 지정의신에 대한 이 내용이요 하나하나 실질적으로 자기한테 나타나는 실적, 자기가 느낀다니까, 자기가 알게 된다니까, 자기가 분명히 인격적 면역 시스템이 이렇게 작동되고 있나, 누구를 통해서 내가 접근하려고 하는데 바로 상대되는 남편 아니면 아내를 통해서 이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시도하는 지경이 되면은 99.5%는 분명히요 이거는 이혼을 고려를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두 사람이 더 가까워지죠. 멀리 있다 도무지 안 맞는다 하는 사람조차 오히려 지정의식을 통해서 인격적 면역시스템을 해보면 자기의 부족한 부분이 더 확연하게 나타나면서 더 필요한 존재로서 부인이 있는 거고 남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0.5% 하는 이 내용은 뭐냐,
이거는 인간이 하는 거니까 마지막 신분야에 도무지 신분야를 통해서 이것이 적용이 안 되는 신분야 자체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이것이 접근하는 지정의신을 갖고 인격적 면역 시스템이 있다라는 것을 접근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5% 중 0.5%가 있다면은 하나의 조건이에요, 조건. 1도 아니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0.5%는 놔두는 거예요. 100%까지는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개인 인간에게 출발점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있어서 남자,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여자, 그 만나기 힘드는 그 남자 여자가 가정을 통해서 만난다는 이 결혼은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하는 철저한 고백이 인격적 면역 시스템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못 나눈다. 그 내용이 99.5%라는 그 내용을 그만큼 보장되는 거라니까. 99.5%가 하나님이 짝지어졌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0.5%의 경우는 그거는 뭐 도무지 하나님 자신도 그거는 놓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 예수님이 제자로서 12명을 불렀을 때에 의심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심에 대한 이 요소를요 박차고 나오는 거죠. 하나님도 손을 놨는 거예요. 차라리 너가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하나님이 손 놨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는데 다른 한쪽에는 똑같은 입장인데 십자가에 달려서까지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한쪽에서 인정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신과 나를 당장에서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도록 하라. 시험하는, 조롱하는 그 인간이래. 그거 자체 인간이에요. 그런 인간 자체가 0.5%가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고 하는 이 내용에서 벗어날 수 없는 모든 인간들 당연히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 인정하는 자리로서 인격적 면역 시스템을 가지고 결혼한 자기 위치에 가정을 적용하면요, 가정에 위기가 있는 어떤 위기라도 그 위기는 오히려 그 가정을 더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섭리의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정 자체의 결속이 단단해지는, 이 땅에서 참 결혼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제도인지,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요 온 가족들이 고백하면서 나가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질 수 있다, 이래 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